사실 빚독촉은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금지명령을 못 받은 것을 채권자가 알고 내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를 하고 집에 또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같이 신청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금지명령 신청입니다. 회생을 하는 이유가 빚 탕감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몰려오는 그 빚독촉을 막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빚독촉을 못하게 해주는 금지명령을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지명령이 전부터 다 받아들여지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금지명령 기각될 경우에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금지명령 기각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 신청은 보통 회생 신청서 내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 결정은 보통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신청서 넣고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은 채권자한테 금지명령 결정물이 다 발송이 되는데 그 결정물을 받은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한테 더 이상 빚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내가 개인 회생을 했어도 금지명령이 기각됐으니까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 집행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금지명령에는 즉시항고라는 그런 불복 절차가 없어가지고 한번 기각되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대신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무상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기각되면은 다시 인용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채무자 대리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 대리제도가 뭐냐면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걸 채권자한테 알리면은 더 이상 채무자한테 직접 빚독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걸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은 채권자한테 그냥 개인회생 진행하니까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시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사실상 채무자 대리제도를 이용하는 거가 돼서 설사 금지명령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빚독촉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곳이 있어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당장 빚 갚으세요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사실 내가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추심폭촉을 하는 곳이라서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적당히 전화를 받아서 응대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지명령 신청인데요. 사실 빚독촉은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금지명령을 못 받은 것을 채권자가 알고 내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를 하고 집에 또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별적인 그 강제 집행에 대해서 그거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걸 인용 결정을 해주고 집행을 막아줍니다. 내가 설사 금지명령을 못 받았더라도 중지명령 신청은 법원에 사정 설명을 잘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재산 압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대한 빨리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겁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개시 결정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빚독촉 강제 집행을 막아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금지명령 못 받았더라도 개시 결정이라는 걸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런 빚독촉이나 경매 같은 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는데 독촉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개시 결정을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받으려면은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 서류나 보전공고 답변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개시 결정 나는 시점을 채무자가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 빨리 처리해주면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개시 결정 받고 나면 인가 전이라도 이런 독촉을 다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금지명령 못 받아서 생겼던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금지명령이 기각됐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사 금지명령이 안 됐다 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 탕감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금지명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았든지 채무자 대리제도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독촉 추심하는 채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견디려면은 채무자 스스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제집행 같은 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중지명령으로 막아내고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해서 개시 결정 받으면 되니까 설사 금지명령 기각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회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